수업을 전 시간이랑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과제는 다 제출하셨죠? 보니까는 제출 안 하신 분도 몇 분 계시더라고요. 앞으로 과제가 또 몇 가지가 나갈 텐데 과제는 좀 신경 써가지고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과제에서도 봤다시피 그 에린 브로코비치라는 영화가요. 저가 예전에 학교를 다닐 때도 환경 재난 영화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필수적으로 보고 감상문도 제출하고 이런 것도 토론도 많이 했던 영화입니다. 지금은 이제 환경 재난 영화가 많지요. 재난 영화가 많은데 블록버스터처럼 뭔가 굉장히 뭐 큰 태풍이 온다거나 지구가 어떤 빙하기 상태가 된다거나 이런 영화들인데, 이 에린 브로코비치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 책임 소재를 분명히 어떻게 하고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피해받은 거에서 보상받는 아주 전통적인 환경 재난 영화입니다. 자, 영화 보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고요. 자막 문제 같은 경우 문의가 많았는데 제가 많이 테스트를 해봤는데 잘 나오더라고요. 아마 플레이어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대부분 다 잘 해결된 걸로 보입니다. 자, 오늘은 휘발성 유기화합물. 자, 우리가 영화에서 봤을 때는 여러분 육가크롬이었죠. 중금속이었어요. 우리 영화에서는 중금속. 물론 중금속도요, 여러분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엄청 많아가지고 인체에 들어가면 많은 악영향을 미칩니다. 일반적으로 있잖아요. 이런 유기화합물이라든지 중금속이라든지 A, B 등등등의 오염물질들이 인체에 영향을 미치려면 생물 이용도가 굉장히 높아야 돼요. 생물 이용도 또는 생체 이용도 높아야 돼요.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어떠한 물질이 아주 유해한 유기화합물, 유해한 중금속 이런 것들이 그 유해함이 나한테도 온전히 전달돼야 된다는 것이죠. 아주 쉽게 생각해 볼게요. 중금속 중에서 구리라고 쳐볼게요. 구리가 굉장히 급성 독성을 일으켜요. 생물한테. 급성 독성을 일으키는 물질인데 이걸 인간이 섭취했다고 볼게요. 구리 섭취하는 그 경로는 10원짜리를 삼켰습니다. 삼켰다. 자, 인간에게 노출이 된 거죠. 구리가 인간에게 노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배설이 될 거예요, 아마. 배설. 자, 그러면 배설이 됐다는 얘기는 이 구리를 10원짜리 구리가 뭉쳐져 있는 이 10원짜리에 있는 이 구리라는 이온이 활성화가 돼가지고 인간 몸속에 들어와서 인간을 이루고 있는 여러 장기 또는 세포 여기에 독성을 미쳤을까요? 독성을 미치지 않았어요. 독성을 미치지 못했죠. 왜냐하면 자유이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생물 이용도가 굉장히 낮았기 때문이에요. 즉 안정한 상태로 들어왔기 때문에 걔네들이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여러 상태로 변환되지 못하고 그대로 배설이 된 겁니다. 즉 생물 이용도가 굉장히 낮아가지고 인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자, 이래서 이 생물 이용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은 유기화합물, 그 중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대해서 좀 볼게요. 이게 이제 하드슈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몇 년 전에 이 사건이 있고 뉴스에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기화합물 중에서 제가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라고 썼잖아요. 이건 휘발성이라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냄새가 잘 난다. 아주 쉽게 생각하면 주유소, 본드 뭐 이런 거 있죠. 본드 등등등등 이런 애들 다 유기화합물이에요. 근데 냄새가 되게 잘 나죠. 즉 휘발이 많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휘발성 유기화합물 이런 애들이 특히 우리에게 문제가 많이 됩니다. 간단히 용어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VOC 볼레타일 오가닉 컴파운드예요. 휘발성 유기화합물.
이게 정식 명칭입니다. 그리고 TVOC, 총유기성 유기화합물. 유기화합물은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가 일일이 분석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또 우리가 분석을 못하는 미지의 모르는 물질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정 기준을 넘어서서 채집을 해서 분석을 하는 것들은 총유기성 화합물로서 토탈 값으로 우리가 가정을 합니다. 자, VOC라는 게 있고 TVOC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의 깊게 관찰해야 될 5VOC가 있습니다.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이런 애들이요. 이 5개는 우리가 5VOC라 그래가지고 조금 더 세밀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자, VOC 특징. 끓는 점이 낮아서 대기 중으로 쉽게 증발된다. 쉽게 증발된다. 쉽게 증발되니까 쉽게 냄새가 난다. 물론 냄새 안 나는 애들도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냄새가 납니다. 그냥 석유 냄새 비슷한 비스무리하다가 보시면 돼요. 대부분이. 이런 것들을 총칭하는 유기화합물이다. 피부 접촉이나 호흡기 흡입을 통해 신경계의 장애를 일으킨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신경계의 장애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우리 혈액 속에 녹아 들어옵니다. 5VOC의 경우 급성 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 독성 화합물로 분류된다. 많은 유기화합물 중에 급성 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 대표적인 물질이기 때문에 5VOC라 그래가지고 아까 뭐였죠?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이거를 특히 관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유기물이잖아요. 유기물, 유기화합물. 아주 쉽게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유기화합물 중에서 석유 또는 휘발유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석유나 휘발유 이런 거 대표적인 유기화합물이에요. 얘네들 물에 녹는다. 안 녹는다. 어떤가요?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요, 물에 아주 조금부터 아주 많이 다 녹습니다. 근데 그런 아주 눈곱만큼 녹는 거 빼고 물에 잘 녹는다, 안 녹는다. 물에 잘 안 녹아요. 그렇죠? 물에 잘 안 녹습니다. 소수성 물질이에요. 물에 안 녹는다는 거예요. 이거의 반대말은 친수성 물질이에요. 자, 일반적으로 유기화합물은 소수성 물질인데요. 대표적으로 석유, 휘발유를 예를 들었습니다. 얘네들은 자기들끼리 녹아요. 자기들끼리. 즉 뭐냐면 유기화합물은 유기화합물끼리끼리 녹습니다. 끼리끼리. 그리고 기름에 녹는 거잖아요. 즉 지방에 녹는다고 생각해도 돼요. 그래서 세포에는 그 지방층, 리피드라는 이 지방층에 유기화합물이 샥 녹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DNA 변형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발생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 외에도 많은 물질들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지만 유기화합물은 기본적으로 세포에 들어가는 게 지방층에 녹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지방은 기름이고 기름은 기름끼리 끼리끼리 녹는다.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유기화합물이 조금 더 환경 호르몬에 가깝고 그만큼 영향을 미쳐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있었는데 요거 갖다가 최근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자, 강원대 김만규 교수팀에 의해서 생리대 유해 물질이 검출이 됐다. 시험 대상인 생리대 10종은 모두 VOC가 검출됐다. 특히 릴리안 제품의 VOC 검출 농도가 가장 높았다. VOC 생리, 불순 등 릴리안 사용자들이 겪은 건강성 이상 증세를 유발시킨 거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면서 주목됐고, 시각처는 지난해 10월부터 유해물질 104종의 생리대 검출량 조사와 유해성 평가를 했다. 지금도 이런지 모르겠어요. 이 제품이. 저도 솔직히 이 제품이 뭔지는 보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매스컴에 나온 내용이고 과거의 사건입니다. 과거의 사건. 근데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한 5년 됐을까요? 이게 제가 대면 수업할 때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코로나 전에 제 생각에는 그래도
한 뭐 18년, 19년 요쯤 되지 않았을까요? 17, 18 때인가? 이때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중학교 막 이랬을 것 같아요. 뭐 관련 뉴스 한번 볼게요. 이 문제를 취재하고 있는 사회 일부의 윤정식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윤정식 기자, 먼저 이 독성 생리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부터 좀 볼까요? 네, 생리대 유해성 논란은 2014년이었죠. 이 미국의 이 지구를 위한 여성의 목소리라는 환경단체가 처음 제기를 했습니다. 네. 미국 시장 1위 제품인데요. P&G의 Always라는 이 생리대에서 이 발암물질 그리고 생식 독성 유발물질이 여럿 검출이 됐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국내에서도 비슷한 의심을 했던 이 여성 환경연대라는 곳이 작년 10월 달에 강원대 김만구 교수팀의 시장 상위 4개사 제품 10개 종을 조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모든 제품, 10개 제품 모두에서 VOC, 즉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이 검출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10개 제품 모두에서 이제 검출이 됐다는 건데 왜 유독 릴리안 생리대 파동이 된 겁니까? 이 조사 결과가 말씀드린 대로 지난 3월에 발표가 됐는데요. 네. 이후에 한 언론이 여기서 가장 많이 검출이 됐던 제품이 깨끗한 나라의 릴리안이라고 공개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익명으로 공개가 됐었는데 이 한 언론이 먼저 공개를 한 거고요. 그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일이 커지게 된 겁니다. 물론 다른 제품의 결과도 공개하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저희도 최근에 시험 결과표 원문을 입수했었는데 이 제품 실명 공개 여부를 매우 고민을 했었습니다. 네. 이후에는 해당 실험이 적절했느냐 이런 논란이 지금도 계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고민을 했는데요. 네. 지금까지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적절성 논란입니까? 일단 실험 결과표를 한번 먼저 보게 될까요? 네. 여기서 A사의 생리대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서 1,2,4 트리메틸 벤젠이라는 물질이 검출이 됐는데 2.79 나노그램이 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반짝거렸던 이 편차, 네. 즉 플러스 마이너스 7.67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오차 범위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팀이 여러 번 같은 생리대를 검사를 하면서 나왔던 수치가 평균은 2.79지만은 편차가 발생을 하면서 그보다 높게 또 낮이는 낮게 이 측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숫자를 가만히 잘 보면은 이 편차가 오히려 평균치보다 원 수치보다도 더 많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부 학자는 연구가 잘못됐다라는 증거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학자는 극미량을 다루다 보면 이 통계상 이런 일이 종종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대목입니다. 네. 그러니까 독성을 측정했는데 마이너스 수치가 나오는 건 사실 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 겁니까? 이 두 가지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대두되고 있습니다. 네. 이 실험은 이 생리대를 밀폐된 상자 안에 넣어서 이 사람의 체온이죠. 36.5도 가까이 되는 온도로 가열을 한 겁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물질을 측정을 한 건데요. 이 과정에서 측정 오류가 생겼을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반면 동일한 제품이라도 이 생산 과정에 따라서 해당 물질이 함유 비율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했을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종의 제품 하자인 겁니다. 네. 사실 식약처는 처음부터 이 실험의 한계를 알고 있었지만 그동안 함구하면서 이를 키운 측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식약처가 어제 구성했던 생리대 안전검증위원회가 오늘 이 김 교수의 연구는 과학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 이런 의견을 내놨고요. 이 때문에 저희도 이 수사가 아니죠. 조사 대상의 회사와 또 수치는 공개를 하지만 네. 구체적인 제품명은 가리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과학적으로 신뢰할 수가 없다면 이 실험은 별 의미가 없다고 봐야 하는 겁니까? 적어도 이 생리대에서 유해 물질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는 이번에 증명이 된 셈이고요. 이걸 또 정밀 조사해야 한다라는 이런 필요성이 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식약처가 시중 생리대를 전수조사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문제가 된 휘발성 유기화합 물질뿐만이 아니라 이 다이옥신 같은 이 다른 유해 물질들도 조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윤정식 기자였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봤죠. 이게 보니까 2017년이네요, 여러분. 5년 됐네요, 5년. 이때 보는 걸 내용을 간단히 보면은 생리대 유해물질 조사 결과 강원대 측에서 한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넷, 5개
이 제품에서 대부분 다 나왔죠. 대부분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런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 이거에 대한 이제 문제점을 아까 뉴스에서 나온 걸 간단히 좀 요약을 해보면, 생리대에서 VOC가 검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인체의 유해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섣부르다. 조금 더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물질이라는 게 아니라 정밀 조사 필요. 인체 유해성 여부. 제가 볼 때 유해성이 있어요. 하지만 어디에 얼마만큼 어떻게 했는지를 정확히 봐야 된다는 내용 같습니다. 릴리안 펜티라이너 로즈 향 제품일 경우 VOC 검출량이 3607 나노그램인데 오차 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4060 나노그램을 적용하면 마이너스 값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값이. 이럴 수는 없어요. 실제로 자연계에서 어떠한 물질이 마이너스 농도로 있다. 이런 건 존재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그 편차가 높다는 얘기는 워낙 나노그램이면 미량이에요. 우리가 킬로그램보다 그램, 마이크로그램, 나노그램이면 10의 마이너스 3승, 10의 마이너스 3승, 10의 마이너스 3승이에요. 333, 10의 마이너스 9승만큼 한 겁니다. 이 킬로그램. 우리의 몸무게에 비해서 10의 마이너스 9승이면 엄청 작은 거예요. 이거를 기계로 분석을 하는데요. 기계로 분석하다 보면 기계가 너무 양이 작기 때문에 좀 튀는 값들이 있어요. 걔네들을 보정을 안 하고 전체를 하다 보니까 이 실제 평균 값보다 편차량이 커진 거죠. 그러니까 좀 정확하게 정도 관리가 되지 않은 실험인 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료만으로는 위해성을 판단하기가 힘들다. 정확히 봐야죠. 어떤 위해성이 있는지를. 김만국 교수 실험의 VOC 전체 배출량을 측정한 것은 전체 배출량을 측정한 것이고 위해성까지 평가한 건 아니죠. 위해성 판단하기 위해서 노출 여부와 다른 변수도 같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고 우리 자세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그렇고 이게 이제 여성 제품이니까 여성분들도 그렇고 남성들이 쓰는 제품일 수도 있어요. 즉 여성 남성을 떠나서 인간이 사용하는 제품이라고 칠게요. 인간이 사용하는 제품을 봅시다. 우리가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우리의 몸은 현재도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성분을 흡수하고 있다. 흡수하고 정확한 지식이 있어야 돼. 어느 정도 정확한 지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가까이, 해가 되는 것은 멀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제가 볼 때 저는 저도 이런 제품을 평가하고 하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옛날부터 조금 궁금했던 건 있었어요. 이 사건을 비밀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봤었는데 뭐냐면 옛날에 기저귀도 그랬었어요. 이렇게 찍찍이도 있었지만 본드도 있었거든요. 지륵착 붙이는 거, 약간 접착제 같은 거. 근데 그런 거를 애기들 여기다가 이렇게 딱 채우면은 피부가 안 좋거나 이런 뭐가 안 좋지 않을까? 우리가 이사를 가면 새집증후군 있잖아요. 벽지를 바르잖아요. 벽지에 본드 바르잖아요. 그리고 바닥재에 본드나 젤라틴 같은 걸로 바닥 강화마루 같은 거 딱딱 붙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VOC 휘발성 유기화물이 엄청 나오거든요. 포르말데히드 이런 거 다 휘발성 유기화물이에요, 여러분. 이런 애들로 인해서 새집증후군도 발생하는데 우리 몸에 가까이 있는 기저귀나 어떤 밴드나 의약 제품들도 많죠. 그런 거가 이렇게 사용돼도 되나라는 의문을 예전부터 갖긴 했었어요. 의문을. 그런데 이런 일이 터진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현재도 알지 못하는 곳에서 여러 가지 성분들을, 화학 물질들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 정보가 많잖아요. 기본적으로 찾아보고 우리가 스스로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 저번 주 과제도 있고 해서 간단하게 휘발성 유기화물에 대해서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거랑 관련돼서 환경 호르몬 요걸 조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다음 주쯤에도 아마 또 과제가 있을 것 같아요. 편하게 수업 들으시고 복습 한 번씩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